층층이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본인이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그래. 김영수 의원님들 사퇴라고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을 알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월요일은 1위와 3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사망하면서 유서를 남겼고 그 유서의 내용을 두고 그 정치적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다 그리고 주말 새 당내 비판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보다 더더욱 정치적 위기일 수 있겠는데요. 전직 비서실장의 6쪽 분량에 잡힐 유서 일부 내용 몇 개가 언론을 통해서 더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유서가 알려졌던 첫날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알려진 이 내용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 혹은 섭섭함도 꽤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희생이 더 이상 없어져야지요. 이렇게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좀 희생이 어떤 의미냐 했더니 좀 알려지기로는 이제 좀 추가된 내용을 보니까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게 검찰의 압박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이제 해석이 좀 덧붙여졌죠.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은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 이 유서 내용입니다. 네, 전체 유서가 한 6쪽 분량이라고 그러죠, 노트에. 그 앞부분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러 가지 지금 앵커께 소개해 주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측근들의 인간성, 이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면 본인이 인정한 측근은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걸 수사받았냐면 성남 FC 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성남 FC는 실제로 정진상 씨가 당시에 네이버 측이나 등등 해서 성남 FC를 어떻게 하든지 좀 살리기 위해서 두산건설, 그다음에 네이버 등으로부터 이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수십억을 받고 대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까지는 아마 이 전 씨가 관여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씨가 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정국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담당했다는 거 뭐냐면 전반적인 큰 틀의 어떤 흐름은 이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결정을 했고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어떤 처리를 저는 전 씨가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에가 조사를 받아보니 지금 이번에 공소장에 25분의 이름이 나오고 공범으로 지금 현재 입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위에서 시킨 대로 딴 데로 가서 합의하고 했을 행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검찰에 가서 보니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예를 들어서 특혜를 들어주고 이거를 뭔가 돈을 광고비를 받은 것처럼 이게 돼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미 그거는 사실은 정진상 씨가 본인이 다 알아서 했는데 본인은 행정적인 절차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아마 이 그 전 씨의 경우에 측근들의 인간성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 당신들이 했으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인간성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냐. 왜냐 정진상 씨와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에 가서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진상 씨는 이 정무적인 일, 그다음에 이분은 행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서 나타났던 어떤 이 본인의 어떤 인식의 차, 이것 때문에 그 정진상 씨를 겨냥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23번 정확히 뭐 적시가 돼 있고 공범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대표가 정무는 정진상 그리고 행정은 이 숨진 전모 씨, 이 얘기를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주변 측근들을 잘 관리하시라.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
김근식 교수님. 예.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측근이라고 하면 뭐 정진상 전 실장 언급할 수도 있는 거지만 겨냥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애둘러서는 통칭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나온 거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이제 정진상이나 뭐 이재명 시장처럼 그 정치를 하다가 이게 선출돼서 왔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다가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평생 수십 년을 공무원으로 봉직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던 거에 충실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비서실장, 당연히 성남시장이 지시하고 성남시장이 결정한 내용들을 행정적으로 옮겨서 관철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리고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정진상 정무실장이 만약에 성남FC와 관련돼서 네이버가 이러이러한 관련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지침을 하다라면 비서실장은 만나서 이 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일을 했는데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 주도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야기 된다고 한다면 억울한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수십 년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는 자기 상관의 지시만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자기가 갑자기 죄인이 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정말 진정성 어리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정진상 정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병상련이나 아니면 측은지심이나 아니면 공감의식을 만약에 보였다고 한다면 저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전모 씨의 이런 그 마음의 어떤 억울함 같은 거, 섭섭함은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정치적 결정과 정무적 결정을 다른 데서 윗선에서 해놓고 자신은 실행했을 뿐인데 자기가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섭섭함 또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게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사의 첫 문장으로 나오니까 유서의 첫 문장이 정치를 내려놓으시오. 이 이야기는 어떤 걸 함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는데 맨 첫 줄에 이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만요. 했다는 것은 말씀 끊어 진짜 죄송한데 네. 이게 첫 장에 이 대표가 언급되어 있는 것도 알려졌는데 예. 그것도 첫 문장. 줄에 이 메시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그 뜻에가 주는 무게감이 있다. 그렇죠.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면서 맨 첫 장 첫 문장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근의 어떤 굉장히 간곡한 절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에 와서 검찰 사냥, 광기 그다음 이게 이재명 탓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 그 다음날 장애 집회 가서 자위대 군합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과연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유서의 또 다른 내용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주 재판에 출석할 당시 말했던 그 부분과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전 비서실장 사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분인가요? 아,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것도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었으면 좋겠다. 유 전 본부장의 말. 물론 앞서 저희가 일부 알려진 유서 내용을 좀 공개했지만 알려드렸지만 이게 뭐 단순히 첫 장에 딱 첫 문장 이거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유정 말고는 유서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요. 유 전 본부장이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 유서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고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재명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해서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이 대표 관련 글들이 생각보다 더 알려진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 원망과 섭섭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중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저도 언급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 처리의 정당성 그리고 이 원칙적인 부분을 본인이 제대로 수행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섭섭함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전모 씨가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사실 한 차례밖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건 역시도 영상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던 전모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가 되고 또는 대리조문을 간 사실로 여러 차례 보도가 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23차례 사실상 공범처럼 적시가 된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억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섭섭함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도 언급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죄가 있지 않다라는 점도 강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주말 새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로 유서 내용이 일부가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 대표는 지난 금요일에 고인이 된 전모 씨 빈소를 찾았었습니다. 그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MC 내려 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가요? 고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 제가 백분을 하겠습니다.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달을 했고요. 유족 중에서는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반에 그 유족분들이 좀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가 대기를 좀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문 하실 때 유족분들은 뭐라고?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정도로. 한민수 대변인의 브리핑은 그러니까 유족 측이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 이 말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뭐 전모 씨의 친척, 그러니까 숨진 비서실장의 친척으로 알려진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 올 사람도 아니고 응원을 전한 건 아니고 어렵게 온 거니까 애석하지만 감사 인사를 표했다. 애석하다,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사람도 아니고 글쎄 좀 유족 입장에선 어느 정도 난색은 좀 표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유족들이 어찌 되었건 간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함으로써 수많은 또 취재진들이 오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옴으로써 유족들의 뜻이 예를 들어서 곡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조문을 왔다고 하는데 이걸 또 거부하는 것도 유족의 입장에서는 또 그 참 모양이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인간적인 정치적으로 해석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서의 어떤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사 인사를 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에 금요일 날 현장 최고 일정이 있었지만 그걸 다 모두 다 무르고 그다음에 오후 일찍 조문을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오전에 경기도 최고위원은 갔었죠. 갔는데 그 이후에 오후 일정을 취소한 거죠. 그렇죠. 오후 일정을 무르고 갔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오후에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경찰에서 부검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빈소가 조금 늦게 차려지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하다가 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을 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유족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표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사람도 아니고 어렵게 온 거니까 감사 인사는 표했다. 뭐 일단 왔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는 표한 게 인지상정 아니야 이런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유족 측의 반응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눈여겨봤어요. 뭐 이것도 한국일보 보도고 실제로 유족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계 가족인지 혹은 친척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딱 한마디만 할게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앞서 이 대표님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취지와 비슷한 얘기를 유족 측에서도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정치를 보면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사법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전 씨가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유족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착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도 어렵게 다녔고, 그리고 거의 정말 성남시에서 1년 남짓 이제 정년퇴직을 남겨두고 또 이재명 대표를 따라서 경기도까지 갔습니다. 명퇴를 포기하고 그만큼 본인은 이제 충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혼자 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자, 그리고 또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 유족들이 한 이야기처럼 그동안 본인이 정말 겪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은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더구나 이게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 대표가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측근들이. 또 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전 씨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했을 것이고, 또 왜 내가 이런 부담을 겪어야 되나. 아마 유족들은 옆에서 그걸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유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즉, 이 대표가 본인이 뭔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덜했을 텐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 씨가 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 이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유족들의 저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유서 내용도 그렇고 유족 측의 얘기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 이재명 대표로 추정되는 이런 겨냥 지적,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물론 고인이 된 숨진 전모 씨 측 유족의 공식 입장은 다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서 당시 빈소에는 이 대표의 원망과 검찰의 비판 동시에 흘러나왔다.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를 원망하는 것만 유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숨진 전모 씨가 네이버 측과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꼽았었습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 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숨진 전모 씨에 대한 그 검찰의 혐의는 직접적으로 네이버에 후원을 요청한 인물로 네이버 대관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검찰은 특정했고, 그래서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했다. 이게 검찰의 시각이었고, 수번 넘게 이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서 내용이 하나하나 6장 분량, 저도 다 범한 건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원망, 섭섭함, 나는 시키는 거 다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가 압박을 받아야 되냐. 또한 별개로 사건 조작이 무섭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어서 그럼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또 이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검찰의 압박 수사까지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좀 동시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제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피의자로서 조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돌아가신 이제 전모 씨 같은 경우에도 진짜 평생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냥 공무원을 쭉 해 오셨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찰서 한 번 안 가봤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갑자기 어떠한 검찰의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압박감은 그 일반인들로서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고인이 아마 그 수사를 받으면서도 어떤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 모욕감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다 부정당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그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 검찰이 뭐 저는 그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뭐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강압이 없었다는 것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어떤 검찰의 강압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본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도 다시 한번 좀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압박이 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제가 좀 반론하자면 설전 변호사님, 이제 검찰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들여다보겠죠. 잠시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네네네. 메시지도 짚어보겠지만 그럼 이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 유서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뭔가 받아들이거나 되짚어보거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인간적인 책임감은 이게 일단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나 당 밖에서나 일단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그 심정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는 좀 다소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의적 책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제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